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은 오마이뉴스의 최은주 기자와 함께 기아 올류 K3를 시승하겠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기아 K3는 6년 만에 풀모델 체인지된 2세대죠. 그동안의 K3는 판매 실적에서 경쟁 상대인 아반떼와 좀 차이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출시된 2세대의 경우에는 차체 사이즈도 더 키우고, 그리고 스마트 스트림이라고 불리는 새 파워트레인을 처음으로 적용을 했죠. 거기다가 아반떼에는 없는 여러가지 편의 및 안전장비까지 추가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비하면 상품성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겠습니다. 아반떼와 좀 더 제대로 된 경쟁이 될 것 같아요. 외관 디자인은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얼굴을 보면은 구형에 비해서 좀 더 스포티하고 다이내믹한 느낌이 납니다. 사실 구형의 경우에는 그 밖에서 봤을 때 약간 좀 뭉툭한 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신형의 경우에는 그 앞쪽의 그릴이라든가 디테일이 많이 좀 달라지면서 한층 스포티해요. 네, 얼굴이 그전보다 강렬해지고 세련돼졌습니다. X크로스 주간 주행 등이 주된 특징인데요. 이번 신형에서 저게 참 예쁜 것 같습니다. 저게 신차 발표 때 봤을 때는 포르쉐의 그 4포인트랑 좀 많이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사실 위치는 비슷하거든요. 근데 디테일은 좀 많이 달라요. 포르쉐는 좀 작잖아요. 근데 쟤는 멀리서 보면은 꽃이 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눈에 잘 띄어서 더 예쁜 것 같고요. 근데 이름이 되게 촌스럽습니다. 기아는 올류 K3를 발표를 하면서 리틀 스팅어라고 했는데, 그 특정 부분에서는 그 말에 좀 어느 정도 공감을 해요. 예를 들면은 이 측면에서 보면은 저 앞바퀴와 범퍼, 그러니까 프론트 오버행이라고 하죠. 저 부분에서 약간 좀 스팅어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차체 사이즈도 구형에 비하면 한둘레가 커졌죠. 전장과 전폭, 전고가 모두 늘어났어요. 특히 전장이 좀 더 늘어났고요. 반면에 휠 베이스는 2700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아반떼와 비교를 해보면은 아반떼보다 전장은 긴데 그 다른 부분은 뭐 거의 같아요. 휠 베이스도 역시 같고요. 저는 신형 K3 디자인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 테일 램프 같아요. 테일 램프가 점등이 되면은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K3 준중형 차라는 그 차급을 생각을 하면은 이 테일램프의 디자인에 좀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지 않았나 싶어요. 뒷모습이 되게 미래지향적이고요. 특히 저 테일램프가 바뀐 부분인데 저 부분이 되게 멋있어요. 서 있으면 전체적으로 되게 조화롭고 약간 강인한 느낌? 안정적인 느낌인데요. 도로 위를 달리는 거 보니까 약간 새로운 테일램프랑 밑에 하단부가 좀 조화롭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트렁크에는 딱 K3만 붙어있네요. 그러니까 엔진의 트림을 나타내는 다른 배지는 없어요.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의 마제스틱 솔로스, 사이즈는 둘두루의 45와 17입니다. 그러니까 올류 K3에서 가장 큰 휠 사이즈고요. 휠은 15와 16, 17 세 가지가 있고요. 디자인은 총 4가지네요. 그러니까 가장 깡통은 15인치 스틸 휠 커버가 있습니다. 예, 실내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는데 구형에 비하면 일단 소재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이 위쪽 상단에, 그러니까 눈에 잘 보이는 쪽의 대시보드 또는 도어 트림 쪽의 소재가 좀 더 좋아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신 것처럼 이 돌출형 모니터도 적용이 됐죠. 이 돌출형 모니터의 경우에는 그때 신차 발표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잡고 흔들어도 되게 견고하게,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모니터는 소리가 나기가 쉬운데 얘는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전혀 안 나니까 이건 좀 괜찮은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내 디자인 쪽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송풍구인데, 보통 송풍구는 앞쪽에 4개가 있잖아요. 근데 4개가 보통 디자인이 같잖아요. 근데 이 K3는 양쪽 끝에 있는 송풍구의 디자인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원형이 처리가 됐죠. 양쪽 디자인은. 그러니까 이걸 돌리면은 네. 전체적으로 돌아가서 네. 닫혀버리는 거죠. 네네. 약간 스토닉 같기도 해요. 실내는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마무리된 거라, 스토닉이 조금 더 여기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마무리해서 독특하긴 한데 일정 부분 연상하게는 하네요. 그리고 모니터 내의 메뉴는 기존에 뭐 현대기아차에서 많이 보던 메뉴들인데, 일단 이 밑쪽에 주로 사용하는 버튼들을 이렇게 쭉 꺼내놨어요. 내비를 누르면, 그러니까 내비 메뉴가 뜨고, 맵 누르면 이제 현재 위치, 그리고 셋업에 들어가면은 관련 기능들이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이게 좌우로 움직이죠. 요즘에 나오는 현대기아차는 이 메뉴가 다 좌우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개인화에 들어가면은 이런 메뉴가 있고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안내 음성 누르면은 부드러운 남성 음성이 추가가 됐어요. 기존에 현대기아차들은 내비게이션에 여성 음성 딱만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가 더 생겼네요. 그리고 이 하단 쪽의 공조장치는 사용하기가 편한 디자인인데, 그러니까 확실히 다이얼로 처리를 하는 게 가장 조작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여기선 핸드폰 무선 충전이 가능하고요. 수납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
이 무선 충전 패드가 이렇게 2층에 있어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있는 거는 뭐 여러 군데서 봤지만 이 K3처럼 2단에 있는 무선 충전 패드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특징적인 디자인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의 공간에는 C볼트와 여기 지금 USB가 2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고속 충전 USB는 35분 충전이 더 빠르게 된답니다. 완충이에요. 기어레버 디자인은 이 준중형급인 것을 생각을 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렇게 크롬 같은 걸 많이 썼는데 이게 급을 생각을 하면은 좀 고급감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마무리가 된 게 좀 지루함을 달래준다고 할까요? 전체적인 디자인에서 PRND가 이게 약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햇빛에 비치면 이게 참 잘 안 보이긴 해요. 그렇죠? 통풍과 열선이 3단계씩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겨울에 또 매우 중요한 운전대 열선이 있고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좀 작은데 보통 때 같으면 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좀 작다고 제가 안 좋은 점이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이 K3 같은 경우에 또 그런 단점을 좀 없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드라이브 모드를 사용을 하다 보면은 보통 노말과 스포츠를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K3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는 기어 레버로 따로 조작을 하죠. 신형 K3는 스포츠 모드를 기어 레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딱 치면 돼요. 그러니까 D 모드 상태에서 왼쪽으로 딱 치기만 하면은 바로 스포츠 모드로 변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는 것보다 좀 더 직관적이죠. 이게 아이오닉도 그런데 K3에도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어 레버를 딱 옆으로 딱 쳐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그 동작 자체가 좀 스포티한 것 같아요. 신형 K3의 키인데 특이하고 예쁜데요. 고급져 보이진 않지만 요 라인에 배치한 게 아이디어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 키 디자인은 스팅어와 조금 비슷하죠. 물론 스팅어만큼 예쁘진 않은데 자주 사용하는 도어록은 여기에 배치를 했죠. 근데 약간 손이 큰 남자분들은 힘들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지금 당장 요 도어락은 괜찮은데 몇 번 급하게 사용하다 보면 급한 마음에 좀 여러 가지 막 누를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기어 레버 뒤에는 컵홀더가 있고요. 뒤쪽에 있는 게 좀 더 크고 약간 좀 깊어요. 그리고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차 사이즈를 생각을 하면은 괜찮은 편 같고요. 이 안에도 USB가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USB 3개나 있는 거죠. 혹시 젊은 층이랑 요즘 IT 기기 사용하는 거 반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신형 K3의 운전대는 3포크 스티어링 휠이고요. 아랫부분에 크롬을 넣어서 조금 더 젊어 보이고 스포티한 느낌을 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 운전대의 사이즈가 운전해보다 보면 좀 작게 느껴져요. 이 림에 적용된 이 가죽 같은 경우에는 좀 미끄러운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스포크에는 오디오, 그리고 이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 등이 모여 있습니다. 좀 눈에 띄는 외관에 비해서 양쪽의 계기판, 그러니까 눈금은 좀 평범한 것 같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액정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지금이 이제 트리 컴퓨터 창이고요. 이런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차는 드라이브 와이즈가 적용이 돼서 여러 가지 운전자 보조가 추가가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반떼보다 조금 위에 있는 부분이죠. 트렌디 트림은 드라이브 와이즈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차로 앉은 경우에는 뭐 다른 기아차처럼 이렇게 3가지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는 계기판 밝기 조절이랑 사각지대 경고 장치, 그리고 차선 유지 장치가 있습니다. 상하형 원터치 유리는 운전석만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이 창문을 올리고 내릴 때 소리가 좀 유달리 좀 크게 들려요. 좀 다른 차들의 평균에 비해서. 딱딱함을 10, 부드러움을 0으로 치자면 한 7 정도 됩니다. 딱 이 정도의 느낌을 좋아합니다. 굳이 말을 하자면 부드럽다기보다는 단단하게 잘 받쳐준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앉아보면은 이렇게 몸을 잡아주는 기능성이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닌데 그 쿠션 자체는 좀 탄탄한 편이에요. 그리고 시트를 가장 낮게 해도 좀 약간은 시트 포지션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2열의 무릎 공간은 제가 앉았을 경우에 주먹 2개가 좀 꽉 끼게 들어가는데 신차 발표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신형 K3의 2열 무릎 공간은 뭐 아반떼와 뭐 거의 같지 않나 싶어요. 뭐 기본적으로 휠베이스가 같으니까요. 이 차가 또 의외로 2열 시트의 등받이 각도가 조금 뒤로 누여 있는 편이라서 제가 아까 뒤에 타고 왔는데 생각보다는 전체적인 착자감이나 그런 몸으로 느끼는 공간감은 괜찮은 편이에요. 앉아있을 때 생각보다 좁지는 않다라는 느낌인데 이렇게 시야적으로 보면 공간이 넓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 공간은 근소하지만 아반떼보다 조금 크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아반떼의 경우에는 주먹을 넣으면은 머리랑 천정 사이에 주먹이 정말 꽉 끼게 들어갔는데 얘는 그래도 좀 덜 끼게 들어가요. 그리고 2열의 도어 포켓은 딱 저 컵 하나 들어갈 정도이고요. 열선 시트는 2단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신형 K3의 장점 중에 하나가 넓은 트렁크인데 트렁크 용량이 동급에서 가장 크죠. K3의 트렁크 용량은 502리터고요. 뒷바퀴 중심에서 뒷 범퍼까지 길이를 기존보다 60mm 늘려서
확보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준중형이 아니라 거의 중형 이상 가는 트렁크 용량을 확보를 했어요. 그만큼 트렁크 용량에 있어서는 꽤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컨드 패밀리 가면 약간 어린 자녀들이 있는 집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짐을 많이 넣을 수 있도록 한 것 같아요. 공회전 소음의 경우에는 뭐 가솔린이니까 어느 정도는 딱 기대치를 만족할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량 자체가 크진 않아요. 근데 공회전 때 들리는 음색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좀 크게 느껴져요. 가솔린 치고. 근데 이 차가 이제 준중형 급인 것을 생각을 하면은 뭐 이 정도면은 뭐 공회전 음색 또는 음량은 뭐 그냥 나쁘진 않다.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진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신차 발표회 때 그 안에서 잠깐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 그 차 같은 경우에는 이 운전대로 좀 떨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차는 그렇진 않아요. 전해지는 진동이 뭐 거의 없어요. 반면에 시트로는 좀 이렇게 진동이 좀 가늘게 있는 편인데 이것도 뭐 역시 이 정도면은 뭐 이렇게 신경 쓰일 정도의 진동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차급이 다르긴 하지만 최근에 시승했던 산타페는 디젤이었잖아요. 근데 디젤인데도 공회전 때 엔진 소리나 진동이 잘 안 느껴졌거든요. 신경을 써야 할 정도가 아니었는데 K3는 물론 차급이 다르지만 가솔린인데도 그에 비해 좀 잘 느껴진다 정도입니다. 이 차에는 완전히 새로 개발된 새 파워트레인이 적용이 됐죠. 스마트 스트림이라고,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은 스마트 스트림 G라고 하고요. 변속기는 스마트 스트림 IVT라고 하는데 가솔린은 MPI가 됐는데 듀얼을 써요. 그리고 변속기는 CVT를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현대기아는 지금 IVT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CVT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운전을 해보면은 공회전 때와는 달리 그 엔진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고요. 제가 지금 40km 정도 되거든요. 그때는 타이어 소음만 좀 잔잔하게 들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차 역시도 그러니까 시동을 껐다 키면 이제 컴포트가 기본인데 컴포트가 꼭 뭐 다른 차의 그 에코 모드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 초기 반응이 좀 그렇게 아주 빠릿빠릿한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런 구간에서는 이렇게 아주 가속페달 살짝 밟고 다니잖아요. 그럴 때는 반응이 좀 약간 좀 더디게 나온다. 더 깊게 밟아야 좀 그런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에코 모드랑 컴포트 모드의 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쨌든 기본은 컴포트고요.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와 에코, 스마트 그리고 스포츠 모드 4가지가 있습니다. 최은주 기자가 운전을 할 때 2열에 타고 왔는데 생각보다는 그 주행 중에 그 방음이 괜찮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70이나 80 정도로 주행을 하면은 엔진 소리는 잘 안 들리고 타이어 소음이 좀 많이 올라오는데, 물론 이 차도 타이어 소음이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그렇게 생각보다는 급을 생각을 하면 또 그렇게 크진 않아요. 운전할 때 정숙성이 내부에서 대화를 하는 것도 그리고 내비 음이 전해지는 것도 전혀 어려움 없이 운전하고 듣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이 새 CVT는 자동 변속기 같이 그렇게 보통 자동 변속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급가속할 때 그런 이렇게 인위적인 로직을 만들었어요. 이게 최근 닛산 차에 쓰고 있는 자트코의 CVT와 비슷한 건데 지금 그거를 알지 못하고 운전을 하면은 딱히 CVT라는 것을 뭐 이렇게 알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일반적인 운전자들이. 물론 저속에서 특히 초반에 그게 약간 좀 둔한 느낌이 있지만 그거 외에는 다른 때는 뭐 일반적인 자동 변속기와 크게 아주 이질감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승차감이 생각한 것보다 급을 생각해보면 좀 약간 많이 울퉁불퉁한 구간에서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부드럽게 넘어가서 살짝 놀랐어요. 2열 승차감을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최은주 기자가 운전할 때 제가 뒤에 타고 갔는데 생각보다는 진짜로 2열 승차감이 좋았어요. 보통 이런 차급의 차는 D열의 승차감이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1열과. 근데 이 K3는 의외로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최은주 기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 지날 때 기대 이상으로 그 노면의 충격을 잘 흡수를 해줘요. 물론 좀 빨리 달리면은 위아래로 좀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그런 면은 있지만 대부분의 환경에서는 이 차가 흔히 토션빔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토션빔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승차감. 그래서 이 차는 의외로 1열과 2열의 승차감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급에 비해 편안해서 아까 일부러 과속 반직턱을 한 30 정도로 넘어봤거든요. 근데도 많이 튀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코너에서는요 아직 안 돌아봤어요. 이거 아반떼보다
더 스포트한데요. 사실 아반떼도 그 급을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동일한 코너에서 꽤 날카롭다 또 날렵하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심지어 좀 코너 빨리 돌 때 안쪽으로 살짝 감기는데 그게 그렇다고 또 이렇게 위험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차가 기본적으로 파워트레인이 연비 위주잖아요. 근데 그런 반면에 이 코너링 성능은 꽤 스포티하게 세팅이 된 것 같아요. 코너를 2번 돌아보니까 기대 이상으로 스포티하고요. 그리고 보통 차가 코너를 빨리 돌면 전자장비가 적절하게 다 제어를 하잖아요, 요즘에는요. 근데 제네시스 G70 이전의 현대기아차와 비교를 해보면은 코너에서 그 가속 페달 더 깊게 밟았을 때 엔진 출력을 살려주는 그 양이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 관심 중에 하나가 연비인데 시속 90km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이 순간 연비가 대략 한 21에서 24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일 구간에서 제가 항상 하는 곳에서 하면은 이게 아반떼보다는 좀 근소하게나마 그 동일한 상황에서의 그 순간 연비가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고요. 반면에 시속 110으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대략 뭐 한 16에서 18 요 정도 나오는데 리터당 이거는 그 아반떼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속을 해보면은 확실히 회전수가 높아지면은 이렇게 좀 엔진 소리가 실내로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양이 아니라 그 엔진 음색이 좀 고회전에서 좀 너무 좀 칼칼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앙칼진 느낌이라고 할까요? 엥 하는 게 잘 들리죠. 그러니까 이 차가 운전을 해보면은 대략 뭐 2,000, 3,000,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구간에서는 의외로 약간 좀 베이스비 나거든요. 약간 붕붕하고 엔진 회전수가 높아지면, 그러니까 고회전이 되면은 좀 방금 최운지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좀 앙칼진 소리가 나요. 그래서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음색이 아닌가 싶습니다. 같은 고속의 속도가 비슷해도 컴포트로 달리다가 스포트로 바꾸면 조금 더 그 말씀하신 약간 칼칼한 음색이 잘 납니다. 그리고 이 차가 점점 지금 출력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연비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엔진이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근데 그런 반면에 의외로 또 엔진 회전수를 높게 써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변속되는 가짜로 시점을 보면은 대략 6,500 rpm 정도까지 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또 엔진 회전수를 높게 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내리막 코너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일단 코너에 진입할 때 생각보다는 차체의 그 쏠림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몇 번 돌아보니까 이게 좀 자신있게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도 될 정도인데 역시나 그 엔진 소리는 별로 안 좋네요. 뭐 지금처럼 뭐 2000rpm 또는 속도가 뭐 한 72 정도 이렇게 달리면은 이 차는 생각보다는 정수성이 괜찮습니다. 물론 이 차가 지금 주행거리가 우리가 처음 받았을 때 150km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 새 차죠. 그래서 좀 더 주행을 하고 길들이기가 되면은 이거보다는 더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엔진 소리도 그렇지만 뭐 성능이나 연비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가 전반적인 승차감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체가 상하의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좀 자잘한 충격을 잘 흡수하고, 특히 제가 그랬잖아요, 2열 승차감도 괜찮다고. 그런데 좀 전에 과속 방지턱을 넘어보니까 이제 좀 반전이 생기네요. 과속 방지턱에서는 그 SM6처럼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과속 방지턱이 아닌 곳과 과속 방지턱 넘을 때와 좀 차이가 좀 있는 편입니다. 과속 방지턱 넘을 때 그 뒤에 느낌이 그냥 쿵쾅 하고 이렇게 특유의 그 토션 비행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열과 2열의 승차감이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확실히 이 차는 노면이 좋은 곳과 아닌 곳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처럼 그 간선도로 같은 데는 비교적 노면이 고르잖아요. 그럴 때는 보편적인 승차감이 좋다고 느끼는데 지금 우리가 달리고 있는 길에 약간 좀 이렇게 굴곡이 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긴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는 좀 그 차이가 좀 큰 편이에요. 특히 이제 앞은 그냥 괜찮은데 뒤가 넘었다가 이렇게 떨어질 때 그 쿵쾅 하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구조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가장 큰 관심사가 역시 파워트레인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현대기아가 새로 개발한 스마트 스트릿 파워트레인이 이 차에 가장 먼저 탑재가 됐잖아요. 거기다가 기존에 비하면은 엔진 출력도 줄고, 그리고 국내 소비자들이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CVT도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 주행 질감이나 성능에서 좀 궁금증이 많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풀렸어요. 일단 동력 성능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차가 1.6L 엔진의 그 아반떼 있잖아요. 출력이 이보다 높잖아요. 근데 걔보다 빨라요. 얘가 동일한 조건으로 딱 비교를 했을 때 이 차가 시속 190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아반떼보다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약간 의외였어요.
이미 알려진 것처럼 이 차는 출력이 더 낮잖아요. 출력이 줄고 1.6 GDI보다. 그리고 CVT에 뭐를 봐도 연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그런 파워트레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반떼 1.6 GDI보다 동력 성능이, 가속 성능이 더 빠릅니다. 아반떼랑 비교해서 느낀 건 아니고 그냥 이 차 자체로만 느꼈을 때 계속 연비를 강조했고 CVT를 넣었으니까 가속에서 조금 답답하거나 이렇게 느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 거는 전혀 느끼지 못했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운전자 성격에 따라서 좀 그 CVT 특유의 저속에서의 약간의 그런 특유의 느낌을 답답하다고 느끼실 분들도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CVT보다는 이 새로 개발한 이 IVT가 훨씬 낫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통의 운전자들이 그 운전 질감이나 그 이질감에서 이 새로 개발한 IVT가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르는 분이 타면 그냥 자동 변속기라고 하지 않을까요? 미리 말 안 해주면은 네. 이게 CVT인지 모를 거예요. 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그래서 이 스마트 스트림은 새로 개발한 파워트레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재까지는 성능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많이 한 건 아니라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차후에 좀 더 좀 길게 시승을 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도 드라이브 와이즈, 그러니까 차선 유지 장치가 적용이 되는데, 그동안 현대기아 차들 많이 시승했을 때 확인한 것처럼 차선 중앙을 어느 정도는 잘 지키면서 가는 편입니다. 예, 오늘 신형 K3를 시승을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상품성이 구형보다는 훨씬 좋아지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아반떼보다 판매에서 이기긴 힘들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도 그 생각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지금 운전을 해보니까 전체 상품성이 생각보다는 이렇게 훨씬 좋아요. 특히 이 파워트레인이 기대했던 것보다 좀 더 성능이 괜찮습니다. 파워트레인을 다시 얘기를 드리면 그 동일 조건에서 정속 주행할 때의 그 순간 연비는 생각보다는 조금 못 미쳐요. 그러니까 아반떼보다 조금 좋긴 한데 저는 그보다 더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못 미치는데 동력 성능은 의외로 기대보다 훨씬 좋아요. 이 단점으로는 그 노면이 좀 안 좋은 곳에서는 좀 떨어지는 승차감, 그리고 이 차가 이 저쪽 앞유리 쪽에서 좀 잡소리가 간헐적으로 생기고요. 이 가격을 주고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반떼보다? 네. 전방 추돌 장치도 다 기본으로 들어가고 말씀하신 대로 상품성을 그 급에서 좋게 나왔기 때문에 가격 대비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고 타시지 않을까 싶네요. 예, 이로써 기아 올류 K3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승은요, 벤츠 X400D, 볼보 XC60 T6, 제네시스 G80 디젤, 산타페 2.2 디젤이 있겠습니다. 사실 산타페 2.2 디젤은 잘 모르겠어요. 딱 아반떼 둘 중에 놓고 이제 살려고 하면은 고민이 좀 될 것 같아. 왜냐면 아반떼보다 얘가 좀 사양이 좋아. 전체적인 사양이. 그렇지? 네. 편의 장비도 더 많이 들어갔고, 실내 디자인도 저기 아반떼보다 더 예쁘고. 결국 외관 디자인에서 갈릴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전반적으로 그냥 다 괜찮은데 좀 시트 포지션이 좀만 낮았으면 좋겠어. 이게 지금 최대한 낮게 해도 약간 좀 껑충해. 물론 이게 요즘에 대체로 시트 포지션이 높아지는 추세긴 한데 조금 낮아졌으면 좋겠어. 좀만 더. 참고로 지금 촬영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데 저쪽 저 스피커 그 도어 트림 커버에서 잡소리가 좀 나죠, 간헐적으로. 저 크렐 스피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차도 또 옵션으로 크렐 들어가는구나. 네. 근데 스피커 여기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저기서 잡소리가 나네. 네, 여기서 나요.